자, 여기는 일제강점기 세 번째 시기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배운 것처럼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통치.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을 말살, 없애려는 시기인데 그 배경은 전쟁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는 건데,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민족말살통치 30년대 이후 해방될 때까지예요. 배경은 일본의 전쟁, 미친 듯이 전쟁합니다. 자, 그림으로 볼게요. 자, 여기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있으면 우리나라 이미 일본의 식민지였었고 만주를 쳐들어갑니다. 이게 만주사변. 그리고 일본이 중국 본토를 쳐들어갑니다. 중일전쟁. 그리고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를 기습하면서 미국과 전쟁하면서 요 태평양 일대가 다 전쟁터가 됩니다. 이것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 한마디로 요 가운데 태평양을 끼면서 일본이 미친 듯이 전쟁하는 시기가 요 시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연도까지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주사변, 만주 쳐들어갔고, 중일전쟁, 중국 본토 쳐들어가고, 태평양 전쟁, 태평양 일대가 불바다가 되는 미친 듯이 전쟁하는 요 시기가 30년대 이후의 특징이다. 이때 우리 민족을 없애려고 했어요. 왜냐면 전쟁을 원활히 하기 위해. 또 일본이 군이 부족하잖아. 한국인들한테 총을 쥐어주는데 요 총 가지고 독립운동하고 일본 애들 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싸리 우리 한국인의 뇌를 끄집어내서, 민족 정신을 끄집어내서 USB에다가 일본의 정신을 딱 우리 머리에다가 삽입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민족 의식을 말살하고 일제의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일본이 민족 말살 통치를 했다. 아주 악랄하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황국신민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일본의 왕을 우린 일왕이라고도 하고 지들은 천황이라 부르죠. 황제 대신 천황. 그래서 천황의 나라, 신하신자예요. 신하된 백성을 만드는 정책이다. 신하신자 백성민자거든. 일본 천황 나라의 신하 백성 만드는 정책. 한마디로 일본 사람 만드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내선일제를 강요합니다. 이 내가 안내자거든. 안쪽. 일본인은 일제강점기 때 자기네들을 안쪽, 내진이라 불렀어. 우리를 조선이라 불렀고.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일체 똑같다. 일본과 조선은 이 같을 동자야.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같다. 뭐가 같다? 조상이 같다. 야, 니네 단군신하 조상 곰탱이지? 우리는 원숭이요. 곰탱이랑 원숭이랑 그게 그거잖요. 동물이잖요. 해가지고 일선동조론, 우리는 조상이 같기 때문에 뿌리가 같아. 그래서 내선일치 일선동조론으로 가스라이팅 시킵니다. 그리고 아예 초등학생들한테 암기시켰어. 황국신민서사. 학생들한테 학교 등교하면 이걸 달달 외우기 시켰어요. 나는 일본 천황 황제 폐하의 신하이다. 충성을 다할 것이다. 달달 다 외워봐봐. 맨날 이거 암기시켜봐. 가스라이팅 시켜봐. 선생님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김종민이야. 김종민은 못생겼다 하면은 실제로는 잘생겼는데 못생긴 걸로 착각한단 말이야.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야. 그래서 일본이 이때부터 가스라이팅 효과를 알았나 봐. 그래서 황국신민서사를 암송을 시켜버려. 그리고 신사참배 강요합니다. 신사는 교회를 치면은 기독교로 치면 교회, 성당 이런 거고, 불교로 치면 절,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일본의 전통 종교 중에 신도라고 있어. 일본의 신도는 잡다한 신들을 모시는 거야. 신이 종류가 800만 개가 넘는데요. 어떤 신인지도 다 몰라. 그래서 이 신도에 해당되는 어떤 신을 제사 지내는 곳을, 참배하는 곳을 신사라고 해서 예배당인데, 여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강제로 참배,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했어. 그래서 여기 서울에 가면 남산이라고 있죠. 이 남산에 있는 신사예요. 신사인데 이 신사는 특별하게 신궁이라고 해가지고 신사 중에서도 넘버원이야. 여기는 아무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원조신이 아마테라스라고 해서 태양신이 있거든. 그 아마테라스랑 일본 천황, 죽은 천황을 영혼을 제사 지내는 곳이 여기야. 그래서 남산, 우리 서울 한 공간에다가 신사 중에서도 넘버원 신궁을 만들고 참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신사 참배하게 했고, 이거 아까 안 봤는데 이게 조선과 이거 일본은 하나다. 내선일제를 그려놓은 거고, 이게 황국신민서사비예요. 황국신민서사 뭐 기둥이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게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선생님 지역에도 이게 발견이 되었어. 그래서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황국신민서사로 가스라이팅 시키고 정신적으로 일본의 종교를 강요했다. 그리고 궁송요배를 강요합니다. 궁궐. 일본 천황이 사는 궁궐 쪽을 향해 가지고
사람들, 국민들한테 일정 시간 때 절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 모습이에요. 천황한테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식 성명, 성과 이름을 한글로 한 게 아니라 일본식으로 바꾸는 창씨개명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창씨개명을 하려고 줄 서 있는 모습 거의 90% 이상은 했어요. 안 하면 죽으니까.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배급, 쌀을 나눠주질 않았어. 그럼 굶어 죽는 거야. 애기는 학교 가서 교육을 못 받아. 그런데도 꿋꿋이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일본 새끼들이 하는 거 안 한다. 정한다라면은 내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겠다. 한자는 그대로 놔두고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본식으로 바꾸냐? 정해야 된다라면 그래도 안 내키는데 김스매끼리, 김빠게스, 김다마내기, 김닭광 이상한데. 그래서 보통 자기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꿨다고 해. 어떤 사람은 저항의 의미로 아주 그냥 장난도 쳤었다고 해요. 빠가야로 덴노. 병신, 천황 이런 뜻인데 빠가야로 덴노 하면 티가 나니까 빠가야로 덴노 이런 식으로 저항의 표시로 표현했었다고 합니다. 이거 창씨개명. 성과 이름 일본식 바꾸는 거. 그리고 우리 앞서 배운 교육령을 개정합니다. 1910년대는 1차, 20년대는 2차, 30년대, 40년대 3차, 4차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랑 역사를 금지시켜요. 모든 건 다 일본식으로, 일본 역사, 일본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해당되는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꿉니다. 이 국민이 좋은 표현이 아니야. 황국시민화의 줄임말이야. 여기 국민이 있죠. 그래서 일본 천황의 신화 만드는 학교란 뜻이에요. 좋은 의미가 아니야.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도 국민학교 나왔어. 그때까지 이 잔재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국민학교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통제합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이 신문이 40년에 폐간되었고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터집니다. 이 사람들이 조선어학회 회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몰래 학생들한테 한국어, 조선어를 가르쳤는데 이게 뽀록난 거지. 그래서 일본 애들이 얘네 탄압하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너네 독립운동했지 해가지고 우리 앞서 배운 것처럼 이 사건을 처벌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 탄압하는 법 배웠죠. 치안유지법 기억납니까? 치안유지법에 근거해서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감옥으로 끌고 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학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조선어학회 사건이라 부르고 이것을 영화로 만든 게 본 적 있나요? 말모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이것이 조선어학회 사건을 모태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정책은 이렇게 됐고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펼칩니다. 식민지 공업화 정책이 뭐냐면 일본이 대공황으로 타격이 커. 대공황이 뭔지 배웠죠. 미국에서 과잉 생산하면서 경제가 아작이 나면서 주식이 폭락합니다. 이게 전 세계에 영향이 있었는데 일본에도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본이 북부 지방에다가 대규모 공장을 설치를 해요. 왜? 거기다가 공업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업 원료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북부 지방에다가 중화학공업, 광업 같은 거에 투자를 합니다. 광업은 석탄 같은 거, 금속 같은 거 채굴하는 거고 어떤 중공업, 화학공업을 거기다 집중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북부, 한반도 북쪽 지역에 공장을 많이 설치했어. 왜냐하면 거기에 천연 자원들이 많거든. 그래서 광업에도 유리하고 나중에 만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요 위에가 좋잖아. 그래서 북부 지방에다가 대규모 공장을 설치를 합니다. 이것을 식민지 공업화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추진합니다. 남면 북양 정책. 한반도로 반으로 쪼개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거예요.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면양을 키웁니다. 그래서 한반도 남쪽에는 면화가 식물인데 여기에서 솜을 빼낼 수가 있거든. 씨앗 같은 거 제거하고 불순물 제거하면 솜이 나와. 우리 베개나 옷, 솜. 그리고 북부에서는 양털 깎아가지고 역시 옷감이나 어떤 재료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자 그대로 남쪽에는 면화, 솜을 얻고 북쪽에서는 양털을 얻는 거. 그래서 남쪽에서는 면화, 북쪽에서는 면양을 키웠습니다. 양하면 우리가 흔히 보기 어렵잖아. 근데 이때는 북쪽에서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양이었었대. 이런 시기가 있었대. 그래서 여기서는 면화, 이쪽에서는 양을 키우던 남면 북양 공업 원료를 얻기 위한 방책이었었다. 역시 식민지 공업화랑 같은 개념이에요. 또 병참 기지화 정책을 펼칩니다. 병이 병사할 때 병이고 기지가 군사기지. 한마디로 나중에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북쪽 지역을 군사화하는 거야. 북쪽으로 쳐들어가기 위해 중국 본토를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남쪽보다는 북쪽을 군사기지 혹은 군사 공장 같은 거 설치하는 게 유리하잖아. 바로 코앞이니까. 그래서 중일 전쟁, 일본과 중국이 전쟁하기 위해서 일본이 물자 공급을 위해서 북쪽 지역에다가 이게 한자로 북자국이군요. 북쪽에다가 몰빵을 합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에 발전소 설치하고 군수산업과 중화학공업을 다 여기다 몰빵하는 것을 병참 기지화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해방되고 나서 봤더니 38선 그어지잖아요. 북쪽에 공장이 다 몰빵된 거야. 심지어 남쪽은 논밭밖에 없어. 발전소가 다 북쪽에 있어서 해방되고 나서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기를 싸줬대. 남쪽에 발전소가 없어서. 나중에 김일성 알죠? 북한 지도자. 6.25 전쟁 들어봤죠? 6.25 전쟁 직전에 북한이 남쪽으로 쏘아주던 전기를 다 끊어버려요. 그래놓고 쳐들어오죠. 북한이 해방 직후에는 졸라 잘 살았어. 우리나라보다. 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발전소, 군수산업, 중화공업 다 공장이 북쪽에 있었거든. 이것이 원산에 있었던 공장의 모습이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북쪽은 상당히 잘 살았어. 그래서 북부 지방에 중화학공업 같은 것이 편중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간 불균등이 있어. 방금 본 것처럼 북쪽은 중화학공업, 남쪽은 소비재. 소비재는 간단한 거, 먹을 거, 먹거리 같은 거, 소모하는 것들, 가벼운 것들. 그때 돈 되는 거는 북쪽에 다 설치하고 남쪽은 소비재 위주로 불균형을 심화시켰던 것이 이 병참 기지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소비재 산업 위축이 되었고, 그리고 요 3번이 좀 중요해요. 일본이 전쟁 미친 듯이 했었죠. 아까 본 것처럼 만주 쳐들어갔고 중국 쳐들어가고 나중에는 태평양 일대에서 미국과 전쟁도 했는데 이 중국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거든. 그래서 중국과 전쟁인 중일전쟁을 계기로 국가의 모든 것을 끌어쓰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람이나 물건을 끌어다 쓰는 거지. 이것이 국가 총동원법이에요. 말 그대로 이름에 나와 있죠. 국가의 모든 것을 동원하겠다. 모든 걸 쓸어 쓰겠다. 왜? 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전쟁에 몰빵하기 위해서 뭘 뺐었냐면 사람과 물건을 뺐습니다. 그래서 사람 뺐쓰고 물건 뺐쓰고, 그래서 노동력 뺐쓰기 위해서 징용령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용이 쓸 용자야. 노동력을 쓰기 위해서, 노가다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끌고 갑니다. 물론 월급은 줬어요. 그래서 광산, 비행장, 군수공장, 그래서 전쟁터라든지 일본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요건 일본에 있었던 광산체고라는 거고, 요거는 군함도 영화 봤었죠. 일본 앞에 있는 섬에 거기가 탄광이 있었거든. 인공섬을 조성해요.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서 탄광을 캐는 건데 여기에 사람들 동원을 했는데, 물론 월급을 줬지만 제대로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월급이 마이너스야. 왜 마이너스냐면 월급을 주더라도 그 먹는 거, 자는 거, 숙식비를 다 제하다 보니까, 빼다 보니까 마이너스야. 오히려 빚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졸라 불쌍해. 우리 선생님 있는 지역에도 이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어요. 징용. 이걸 영어로 만든 게 군함도고. 병력, 지원병, 지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학도 지원병, 학생들 지원도 받았어요. 그리고 징병, 마지막에는 강제로 끌고 갔어요. 징병, 강제로 끌고 가는 걸 징병이라고 해요. 사진 보면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끌고 가거나, 군사령관이 지금 신체 검사하는 걸 보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지원병제나 학도 지원병제도 반강제였었다고 해요.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강제적으로 끌고 왔었다고 하죠. 말이 지원병제지 거의. 근데 징병제는 대놓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친구 상당수는 고1일 거고 남학생들이 한 절반은 될 거예요. 이 친구도 아마 4년 뒤에 징병이 뭔지 몸소 체험하게 될 겁니다. 강제로 군대 끌려가게 됐죠. 선생님은 2004년에 끌려갔는데 1월 달이었는데 그때 2년 24개월 끌려갔었고 월급이 병장 때 16,000원. 근데 여러분은 1년 6개월, 지금은 200만 원 넘게 받는다고 하죠. 지금은 아주 좋은데 이때 징병은 거의 죽을 확률이 높은 징병이었기 때문에 암울하죠. 우리는 아주 좋은 시대예요. 참고로 이 학도지원병으로 끌려가는 요 사람은 선생님이 천주교 신자인데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끌려갔다가 이 사람은 나중에 친일은 하지 않고 돌아오긴 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고, 지원병, 학도지원병, 징병으로 군대를 끌고 갔었다라는 거. 여자도 끌고 갔습니다. 여자 정신 근로령이라 해가지고 여자도 쓸모가 있잖아. 총알 만들 수 있잖아. 전쟁은 못하더라도 총알 만들거나 어떤 총 만들거나,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서 여성을 공장에서 노동을 뺐었고, 안타까운 부분이 일본군 위안부 들어봤죠?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나요? 이렇게도 불러요. 종군 위안부. 군대를 따라다니는 위안부다. 근데 좋은 표현이 아니야. 위안부란 뜻이 위로해준다, 편안하게 해준다. 일본 군인들을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부대란 뜻이야. 여성들.
근데 거의 강제로 끌고 가거나 속아서 갔어요. 너 학교 교육시켜줄게, 너 취업시켜줄게, 아니면 강제로 끌려가는데 가서 봤더니 어디냐 봤더니 전쟁터야. 전쟁터에서 요 일본군이 전쟁하잖아. 한 십몇 년 전쟁하죠. 미친 듯이 애들 미쳐 있고 한참 혈기왕성할 때, 성욕이 강할 때니까 이걸 해결해주고 싶었나 봐, 일본 애들이. 그래서 강제로 혹은 속아서 끌려간 어린 소녀, 10대 중후반 소녀들이 성적으로 착취당합니다. 성폭행 당하는 거 한마디로. 그래서 이들의 생활은 한마디로 성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본군 위안부나 종군 위안부는 정식 명칭이 아니야. 약간 돌려서 좀 완화시켜서 쓰는 표현이고 워낙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거지, 원래 학술적으로나 그들의 생활은 정식적으로는 성노예가 맞다고 해요. 섹슈얼 슬레이버리, 슬레이버리가 노예거든. 성적인 노예 같은 생활을 했었대. 하루에 30여 명 이상의 남성을 받았어야 됐대, 성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 그렇다고 할머니들한테 가가지고, 아직도 몇 분 살아계시거든. 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할머니들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성노예 할머니 이랬다가 싸다고 맞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고, 아직은 일본군 위안부가 통용이 되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성노예다. 근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게 미군한테 이제 구출된 장면인데 배가 볼록하죠. 임신됐는데 아기는 죽었대. 박영심 할머니고 평양이 고향인데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근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할머니가 1990년대 초반에 이거 증언을 했어. 나 이런 억울한 일 당했다. 했더니 몰래 숨어 살던 할머니들이 다 나오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증언을 하고 알고 봤더니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의 경복궁 앞에 가면 일본 대사관이 있거든. 일본 외교관들이 거기서 이제 외교 업무를 보는데 거기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할머니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집회를 합니다. 시위를 하게 돼요. 일본군 위안부 사과해라, 인정해라, 배상해라.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는 것처럼 할머니들과 수많은 시민단체들, 언론인들 가면 한 1000명 이상 볼 수 있어요. 여기 뭐 1000이라는 숫자 나오죠. 매주 수요일마다 모인 것이 1000번째였던 날 이 소녀상 들어봤죠? 소녀상이 개막식을 했어요. 선생님도 여기 있었는데 이게 기네스북에 올랐대. 똑같은 주제로 가장 오래 한 집회, 오래 한 시위로 세계에서 인정받은 것이 수요 집회고, 아직도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수요 시위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국 각지를 보면은 이 소녀상들이 세워져 있죠. 되게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시간상 생략은 하고 찾아보세요. 전국 곳곳에 있고 선생님 있는 지역에도 있어요. 소녀상, 그거는 일본의 어떤 식민지 지배에서의 어떤 성적인 착취를 배상하고 반성하고 알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전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빼앗아갔어, 강제로. 이걸 공출이라고 해요. 이 단어 기억해야 돼요. 미국 쌀과 곡식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전쟁에 쓰기 위해서. 금속, 총알 만들려고, 가축 먹으려고 강제로 빼앗아갔는데, 이 공출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고, 미국 쌀을 빼앗아갔다라는 거. 그럼 쌀 빼앗아가면 우리 뭐 먹고 사나? 배급 나눠줬어, 계획적으로 쌀 같은 거. 그래서 아까 봤던 창씨개명 이런 거 안 하면 쌀도 주지 않아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공출이나 배급이라는 단어는 30년대 이후를 말해주는 키워드가 되니까 꼭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금속을 이렇게 마을 단위로 학교에서 빼앗아 가거나, 학교에서 종 같은 거 빼앗아 가거나, 할머니 얘기 들어보면 젓가락 같은 거 다 쇠로 만든 거 다 훔쳐갔대, 다 빼앗아 갔대. 그리고 이렇게 기록도 해놨다고 하죠. 그래서 공출 배급 알아둬야 되고, 원활하게 쪽쪽쪽 빨아들이기 위해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가스라이팅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정신 총동원, 정신마저도 총동원하겠다, 가스라이팅 하겠다. 그래서 애국반이라는 걸 마을 단위로 조직을 해서 가스라이팅 시키기 위한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정신 총동원 해가지고 일제전쟁에 우리의 사람들, 물건들 뺏기 위해서 애국반이라는 걸 조직했었다라는 거. 정신마저도 가스라이팅 통해서 빼앗아갔었다라는 거. 나쁜 새끼들이요. 자, 그래서 일본이 중일전쟁 이후에 만든 법이라고 그랬죠. 국가 총동원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빼앗아가기엔 법적인 근거다.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거 암기시켰다 그랬죠. 나는 일본 제국의 신하입니다. 천황폐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걸 돌에 새겨서 달달달 외우게 시켜서 가스라이팅 시켰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오늘은 양이 좀 많죠. 30년대가 좀 길어서 그래요. 자, 한번 볼게요. 자, 3식으로 나눌 수 있는 거, 요거 오늘 완성판이네요. 자, 천천히 볼게요.
자, 일제강점기 세시로 구분했어요. 10년대 단위로 공부하면 됩니다. 10년대 무단통치 배웠고, 어마무시하게 찍어 누르던 시대에 3.1운동으로 저항했고, 그래서 문화통치로 좀 부드럽게, 하지만 전쟁을 하면서 아주 그냥 죽사발 만들어 버리죠. 우리 민족을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었던 어마무시한 시대가 민족 말살 통치기였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는 10년대 우리 토지를 빼앗아가는 토지조사 사업, 그래서 첫 시기에는 땅을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회사령과 관세도 있었고, 20년대는 산미증식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쌀을 빼앗아가던 시기예요. 그리고 회사령과 관세가 사라졌고, 세 번째 시대는 쉽게 표현해서 모든 걸 빼앗아갑니다. 모든 거, 몸도 마음도 정신까지도. 그래서 병참 기지화 정책으로 한반도 북부 지역에 종합공업과 남면 북양 정책으로 북쪽 위주의 공장이 설치가 되었고, 국가 총동원법에 의해서 모든 걸 빼앗아갔죠. 이렇게 인력과 성적인 것도, 그리고 쌀과 어떤 금속 가축까지도 모든 걸 빼앗아가던 시기가 30년대. 그래서 시기별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10년대 무단통치, 땅 빼앗아갔고, 20년대 문화통치, 쌀 빼앗아갔고, 30년대 민족말살통치, 모든 걸 빼앗아갔다. 소녀들의 성적인 것까지. 이것이 일제시대 구별하는 큰 틀이 되고, 뒤에는 여기다 살 붙이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황국 신민화 정책으로 일본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거였다. 맞죠? 국민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었죠. 이건 일본 신화 만드는 학교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틀렸어요. 정신근로령은 여성까지도 전쟁에 동원한 거였다. 여성의 노동력을 뺏는 거였죠. 그래서 정신대라고도 합니다. 서울대학교 바로 아래 정신대가 아니라 여성들의 노동력을 뺏기 위한 거. 자, 공출제도가 도입되었다. 공출, 강제로 뺏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쌀, 금속, 가축들. 맞죠? 민족말살 통치는 3.1운동 직후 시작되었다. 직후는 아니죠. 3.1운동 직후 시작된 건 문화통치기죠. 38년도에 뭐가 제정되었나요? 그래서 사람과 물자를 뺏는 아까 얘기했었던 국가총동원법이죠. 국가총동원법. 그리고 여성에는 정신근로령을 때려주고, 그리고 뭘 운영했냐면 일본군 위안부, 원래는 일본군 성노예가 맞죠. 그리고 북부지방이죠. 북부지방에는 중화공업이 집중되었다. 남부지방에는 소비자 산업이었었죠. 가벼운 거, 돈이 되지 않는 거. 그 다음 국민 총동원령, 아까 있었죠. 국민 총동원법에 의해서 조선인을 강제로, 아니네, 미안해요. 요거는 39년이네요. 39년에 노동력을 뺏기 위한 거네요. 강제로 노동력을 뺏은 것은 징용령이라고 그랬었죠.